네, 오늘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도 마쳤는데요. 과연 마지막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혹은 기대하게 했던 대표적인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인기 검색 탑 10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쉬고 와서 안 그래도 주식시장 적응하기 힘든데 너무나 타격을 많이 받았던 한 주였거든요. 그렇죠. 오늘 장마저도 물론 코스닥은 반등을 했지만 코스피의 반등이 시원치 않아서 섭섭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10가지 종목이 주로 거론됐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탑 10에는 초전도체,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플랫폼 제약 바이오 오늘은 좀 다양한 테마들이 올라와 있네요. 종목명 바로 열어볼까요? 오늘은 파워로직스가 가장 많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4% 넘게 급등을 했고 신성 델타테크 포함해서 같이 초전도체 또 여기에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이미지스까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봐야 될 거는 뭐니 해도 초전도체 관련 파워로직스일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실상 뭐 아니면 도다라고 해서 LK99이 맞다 하면은 계속 오르는 거고 아니다 하면 계속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와 상관없이 계속 초전도체주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장 파워로직스의 상승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파워로직스를 비롯해서 이제 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또는 뭐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오늘 이제 좀 수급이 많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수록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테마주로도 돈이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로도 자금이 많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항상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와 관련되어서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마침 시황도 불안한 와중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와 관련되어서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그 미국 그 에너지부 산하 기관인 그 에너지 첨단 연구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한 $1,000만 정도를 초전도체 관련 투자하는 이제 연구소와 기업에 이제 그 투자금을 좀 집행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뉴스가 이렇게 국내 시장에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뜨거운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130억 원 가량이잖아요. 그럼 네. 140억 원 가량인가? 그 금액을 가지고 뭘 투자하려고 하는 건지 그로 인해 오늘 올랐다고 하면 이게 연속성을 가질 만한 재료일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초전도체가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거기다가 뭐 네이처를 비롯해서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요. 어쨌든지 시장이 반응했다는 부분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초전도체,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이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등할 만한 구간에서 마침 호재성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1,000만 하면 굉장히 큰 돈 같지만 방금 앵커께서 언급해 주셨죠. 하나로 이제 또 환산하면은 100억이 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요즘에 주식시장이 반응했던 항상 그 조단위 투자 계획에 익숙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작은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오늘 호재성 뉴스의 종목들이 반응을 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투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그 세 곳 연구기관의 초전도 테이프 제조 비용 절감과 그다음에 효율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이제 조금 자금이 좀 집행이 된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또 그 LK99와 관련되어 가지고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아직까지는 좀 검증이 더 필요한 단계다라고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각국 또는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태계 형성과 관련되어서 좀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 1차 이제 대세 상승 시기 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요. 이제 관련된 파생 테마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1차 붐이 한번 일어나고 그 가격은 급격하게 조정을 보였지만 관련되어서는 뒤늦게 항상 자금이 투입되죠.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2차 붐이 일어나고 관련된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이제 실체가 어느 정도 꾸려지기 시작한다는 게 바로 어느 산업이든 생태계 조성에 관련되어서는 초창기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지금 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들이 에너지 아젠다와 관련되어서는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석유를 이제 벗어나서 다음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각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듯이 초전도체와 관련되어서도 이런 한 번 이슈가 이번엔 좀 굉장히 특이하게 한국발 이슈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각국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연구 개발과 관련된 자금들이 이제 막 들어가는 초입 단계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항상 우리가 정리는 해야 된다라는 수준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 해야 된다라는 수준이라면은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한데 네. 오늘 파워로직스도 신성 델타테크도 10위 안에 올라왔단 말이죠. 이정민 이사라면은 이 종목이 다음 주에도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지 네. 실체가 잡혀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솔직하게 어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가치 투자자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애초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나는 좀 어떻게 보면 데이 트레이딩 성향도 강하고 나는 한국 시장에 맞는 스윙 투자를 굉장히 좀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파워로직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1등을 했지만 네. 지금 현재 4등에 랭크되어 있는 그 신성 델타테크가 그동안은 초전도체와 관련되어서는 대장주 역할을 그렇죠. 하던 종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 오늘도 거래 대금이 1,000억 원 이상 어떻게 보면 터졌다라면은 그만큼 시장의 주목도가 높다. 그리고 다음 주 시황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좀 기억해 두실 부분이 코스닥 지수가 하루에 3% 이상, 3% 후반대 이상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번 나온다라면요. 적어도 3거래일 이상은 그 여파가 항상 갑니다. 아무리 지수가 V자 반등을 하더라도 내가 가진 종목이 V자 반등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여전히 특히나 신용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미리 이제 140% 이하대로 떨어졌다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좌 관리를 위해서라도 좀 선행적인 손절을 하는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14시 40분 이후에 투매가 확 한번 코스닥 시장에 좀 몰아쳤었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선행적인 손절을 좀 투자자분들이 좀 선택한 게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음 주에도 시황이 불안하다라면은 당연히 테마주 또는 대선주 또는 신규 상장주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다음 주를 생각해 본다면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따질 거면은 사실 투자하면 안 되는 그런 그쵸? 종목이다. 네. 가치를 보기에는 지금 아직 뚜렷한 것이 없다. 그런데 워낙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테마라던가 새내기주 쪽으로 매수가 쏠릴 수 있기에 네. 오를 것은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뭐 투자할까 말까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한번 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오늘 하락이 큰 LG 디스플레이예요. 6% 넘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 LG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제 그 실적 하향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도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린다라면은 목표가가 기존에는 17,500원이었는데요. 16,000원으로 이번에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현재 11,590원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하향한 목표 주가보다도 훨씬 이제 하단에 좀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한국투자증권에서는 5조 3천억 원, 그다음에 영업 적자는 7,492억 원을 지금 추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잡고 있던 영업 적자보다도 적자폭이 좀 확대됐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주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가 추세 상승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네. 우상향을 보여줬던 게 너무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은데. 그쵸. 그 가전제품 중에서 노트북 판매가 저조한 거? 네. 그리고 아이폰도 이번에 말이 많더만요. 그래서 그렇죠. LG 디스플레이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건가요? 일단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게요. 어쨌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을 비롯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금리로 인해서 어쨌든 소비 위축을 어느 정도 겪고 있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꺾이지 않아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고금리 시대가 어쨌든 적응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소비자들도 이런 고금리 시대에 적응하는 과정을 지금 현재 거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금리 시대를 경험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돈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OLED TV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목돈이 드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TV에 대한 수요가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좋지 않다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 중에서도 좀 돈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방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LG 디스플레이 실적 또한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5와 관련되어 가지고 중국에서 워낙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정부에서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뭐 아이폰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판매 부진을 겪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뭐 지금 현재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전 예약을 오늘 0시에 온라인 스토어가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폰에 관심 많으신 분들 당연히 보셨겠죠. 저는 갤럭시 유저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0시에 11번가 들어가서 이제 내 베스트 상품들 쫙 봤는데요. 아이폰 줄 세우기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5에 대한 그 브랜드 충성도는 여전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2016년 이후로 수령 대기 시간이 지금 현재 최대치를 이번에 갱신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에만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계약이 된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전체 그 OLED 탑재 패널 중에 4분의 3을 이번에 아마 수주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은 대내외적으로 참 악재성 뉴스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도 어떻게 보면 하방을 뚫어버리고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LG 디스플레이 주가 차트 보면은 너무나 암담한데 그쵸. 현 구간에서 그럼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좋을까요?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뭐 4분기에 그래도 개선된다고 하니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저는 항상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가격대를 깨면은 사실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대응이죠. 내 계좌를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가격대가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9월 달 그 저가를 깨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종목이 하락할 때는 10,000원 전후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으면서 종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나 혼자만 너무 긍정적인 이런 그 뷰를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손실만 더 깊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형주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역배열일 때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 구간에 들어설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조 원이 넘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항상 121선 위에 있을 때, 매매를 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격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내 예수금만 묶인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LG 디스플레이 지금 손실폭이 그리 크지 않다면 뭐 큰 분들도 어쩔 수 없을 수 있지만 손절을 하고 다음에 실적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는 걸 보고 사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네. 안타깝게 다운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보도록 하죠. 9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3.9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또 합병 청신호 이야기가 나왔던데 과연 앞으로 셀트리온의 주가 방향은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어쨌든지 바이오 관련 섹터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뭐 셀트리온이 뭐 다이어트 약과 관련되어서 이슈가 있다라면은 주가 상승이 훨씬 더 좋았겠죠. 네,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워낙 관련되어서 또는 AI, 의료 AI 뭐 이런 데 관련되어서 워낙 집중도가 높았는데 셀트리온은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열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외감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가 빠지고
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장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제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그 합병과 관련되어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 보자마자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자가 그럼 셀트리온 얼마나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봤는데 어제 기준으로 21.14% 현재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시 못하는 비중을 현재 외국인 투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기관이겠죠. 네,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의결권 자문사인 ISS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호재성 뉴스는 맞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왜냐면은 요즘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실적 기대주로 뭐 한미약품이라던가 그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르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램시마이스씨 때문인지 증권사에서 실적에 대한 호평이 많고요. 또 기대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보니까 유플라이마가 미국의 PBM 처방집에 추가 등재됐다. 다시 말해서 보험 처리가 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셀트리온이 실적 기대주로 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실적 기대감으로 네. 물론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 예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항상 예를 들어서 4분기 실적이 좋을 거야 또는 당장 3분기 실적이 좋을 거야라고 예상이 되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부분들은 다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을 했다가 투자를 해서 내 예수금이 묶이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부분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특히나 합병 이슈와 관련되어서 항상 주가가 좀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특히나 2021년도부터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병과 관련되어서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막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 참여자들 그 누구나 다 식상하게 느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과 관련되어서는 동사의 주식이 굉장히 지난번과 같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는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의결권과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경영과 관련되어서 그 의결 구조가 좀 단순화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 그런 부분에서는 경영에 대한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그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합병이 승인이 되면서 승인이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지 좀 이슈가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램시마와 관련되어서도 어쨌든지 미국 승인 기대감에 대한 뉴스 저도 한 2번 이상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아직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반기 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 참여자분들이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추적 관찰, 그러니까 기사를 좀 찾아보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약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한국 시장이랑은 다르게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보험과 사보험 시장에서 이제 관련된 업체에 얼마나 등재가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급금을 받아야지만 시장의 환자들의 채택률이 높아지는데 이번에도 이제 관련되어서 벤테그라라는 업체에 등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침투 가능한 회사와 계약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정민 이사의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래 뭐 중장기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지만 나는 단기적인 것만 판단을 해볼래. 일단은 네.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스 볼게요. 26%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저는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이번에 삼성과 엮이면서 오른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인지 오늘장의 상승,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 테크데이 제가 항상 좀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10월 6일 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 보니까요. 네. 이제 오히려 그 뭐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잘 움직였습니다. 또는 뭐 이제 MPU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였는데요. 오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되어서 이제 팹리스 업체다.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인간형 반도체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 주식도 오늘 이런 식으로 수급이 굉장히 이제 좀 쏠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테마주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그 NPU 그다음에 뭐 이제 그 GPU와 관련되어서 항상 이슈가 있을 때 좀 언급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항상 링크제니스와 이미지스가 가장 많이 움직인다는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체크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의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삼성에서 일단은 발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항상 삼성에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내 주식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반응을 좀 열성적으로 해주는 편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만 놓고 본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한번 지속적으로 화요일 날도 좀 집중도를 높여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추후에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가지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은 어떨지 업앤다운 보도록 하죠. 파워로직스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업 의견 주셨고요. 두산 로보틱스 업, 셀트리온과 이미지스 업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두산 로보틱스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한 주였을 텐데요. 맞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상장을 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시초가 대비해가지고는요. 하지만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봉을 그리면서 이제 종목이 끝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황이 안 좋을수록 신규 상장주에 어느 정도 자금이 몰리는 부분은 우리가 항상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10월 말에 KB에서 그 ETF가 신규로 나옵니다. 그래서 KB스타 AIN 로봇이 이제 상장을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에도 당연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시황이 좀 불안정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신규 상장주에 어느 정도는 이목도가 집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치는 매수점 가격은 51,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오늘 저가인 49,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한번 정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그러면은 뭔가 본업에 대한 기대보다는 시장 탓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이다. 그 부분이 초점인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어쨌든지 시황이 안 좋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시장의 대응을 빨리빨리 하는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저는 이렇게 접근하기를 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렇게 매일 모니터링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양봉을 그리면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9,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목표 가격이 6만 원이면은 상장 첫날 보여줬던 고점보다도 좀 낮은 거네요? 네, 시초가 근처이긴 하지만요. 네. 이렇게 시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철저하게 수익을 챙기는 연습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요. 어쨌든지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 특히나 수익을 잘 챙길 줄 아는 투자자분들이 오래 살아남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시황이 안 좋을수록 수익을 확정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